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꼭 투베에 들어가서 계약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보통 이거는 사실 제가 유튜브 댓글로 봤어요. 댓글 중에서 본 글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할게요. 엄밀하게 말하면 꼭 투베에 들지 않고 계약하는 것도 해야 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거가 왜 전략이라고 하냐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저 작가 연재란 있잖아요. 문피아 기준 작가 연재란을 받기 위해, 작가 연재란이 아무리 그래도 일반 연재나 이런 것보다 좀 더 유리한 게 있으니까 받기 위해서 그냥 컨택 오는 대로 어떻게든 작품 하나 써서 내고 이제 차기작 독점 걸고 하면 이제 문피아에서 작가 연재란으로 받을 수 연재가 가능하니까 뭐 유의미한 정렬이다. 요것도 분명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로 고려해볼 만한 전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러면은 뭐냐면 좀 어느 정도 좀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첫 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왜 그러냐? 일단은 여기서 좀 근데 이제 왜 하지 말라고 하냐 라는 게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일단은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어요.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좋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뭐냐면, 그러니까 투베에 들기도 전에 막 조회수 막 50, 70, 60 이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제안이 왔다? 이거는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높다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출판 제의가 왔다. 이런 거죠. 계약 제의. 그러면은 사실 이게 실제 이제 유료화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나도 왜냐면 많이 겪어본 건 아니니까, 내가 직접 겪은 게 아니라 그냥 소리소리 건너서 들은 거다 보니까 진행 가능성이 좀 적다.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뭐 높지 않다 그렇게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케이스를 제가 한번 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80대 계약 제한이 왔거든요. 그때 제안이 왔는데 친구가 이제 당시에 제가 알던 그 지인이 고민했어요. 지금 얘가 이제 글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을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 흘렀는데 이제 고민해서 하겠다 했는데 거기서 깠어요. 조회수가 안 는다고. 요런 식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래요. 그 친구 입장에서 오히려 뭐 잘 됐었던 일이었었는데, 요게 좀 그래서 이제 투베에 들기 전에는 이제 좀 신뢰할 만한 이제 매니지에서 컨택이 오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사실 신뢰할 만한 매니지라고 하는 거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뭐 이름도 못 들어본 매니지도 제대로 매니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름 뭐 난생 듣지도 못한 곳도 이제 출판사로서 멀쩡히 기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제 아닐 경우에 후폭풍이 오로지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는가? 이게 정확하게 좀 그런 이유거든요.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있죠. 투배에 이제 투배를 뚫지 못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 다른 곳 가서 연재를 하면 이게 다이나믹한 반전 갑자기 뭐 여기 진흙 속에 숨은 진주 속에 숨어있던 진주 잠룡 이런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게 웹소설 진짜 잔인한 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사실 이분도 사실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다른 플랫폼으로 가서 이제 뭐 반전을 노리기보다 그냥 한 작품 유료화 빨리 하고 한 200화쯤에서 완결 내고 그걸 약간 커리어 삼아서 작품 연재란 받는 거 어떠냐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건데 이것도 분명하게 전략의 하나지만 위험할 수 있다. 분명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다. 리스크가 존재하는 선택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만약 한다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도 상관없다.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약간 선택의 몫이다. 선택의 몫이고 선택이고 그리고 약간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이득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 정말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될 점. 전속하지 마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첫 작품 전속으로 하는 거 진짜 안 좋습니다. 절대 전속으로 하지 마세요. 거기가 비율이 병신이라서 거기가 비율이 정신 나가서 뭐 원래 기본 뭐 요즘은 그러니까 7대3 작가한테 7이에요. 7대3 요즘 많이 하는 뭐 8대2 2도 아니고 막 6대4를 불러. 이 새끼들이 6대4를 불러. 그 지랄을 해도 뭐라고 하냐, 전속은 절대 하지마. 그러니까 뭐냐면 6대4 부르면서 작가님 전속하면 저희가 8대2로 해드릴 수 있는데 라고 해도 하지마. 그냥 비율 낮게 봐주세요. 첫 작은 진짜 제발 제발 첫 작은. 그리고 이게 실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듣보잡 매니지 가면 매니지라고 하고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매니지라기보다는 아직 실적이 증명하지 못한 매니지 경우에는 어떤 게 이제 문제가 생기냐,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게 무한 반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작가님 심사 넣어보시죠. 이런 거 보는 카카오로 심사 넣어보시죠. 이러면은 내가 일단 썼던 작품이나 이런 거 아니라 그 새로 작품 써서 심사 넣어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걸 심사 넣으라고 하기 쉽지 않을 거야. 왜냐면 조회수 30, 50 이러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넣으라고 좀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쓰라고 해요. 그러면 새로 써서 보내잖아. 그러면은 심사 몇 개월 걸리는지 알아요? 2에서 3개월 걸려요. 그리고 떨어지잖아. 그러면 다시 하자고 해. 왜냐면 출판사 입장에선 네가 2개월, 3개월 심사를 받건 뭐 몇 개월 수익 없이 살건 아무짝에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이사정이잖아. 우리는 그냥 이 심사 넣어서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되는 거야. 최대한 이걸 많이 뿌려가지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절대로,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작품 말고 다른 거로 가져라는 말은, 라는 제안은 받지 마세요. 진짜 이거가 뭐냐, 이게 그냥 전형적으로 좀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정말 내 조회수는 50이지만 누군가 약간 진주를 발견한 느낌으로 당신을 찾았다 해도 반드시 사실 이 시스템상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덥석 물지는 마라. 왜냐면 분명 리스크가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리스크가 있는 선택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리턴이 그렇다고 없냐? 리스크만 있냐?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했듯이 작가 연재란이 사실 되게 중요하기, 작가 연재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피아 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리턴이 없는 선택지는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선택지도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본인이 판단하되 주의해야 될 거는 전속은 하지 마라. 전속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지금 쓰고 있는 작품 말고 다른 작품으로 가져라고 하는 제안은 웬만하면 받지 마라 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